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희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비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좀비 민법 제38강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숭이도 쉬운 민법 원시민 제54강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는 권리하자가 시험에 잘 나오죠.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됐다 행사, 즉 경매가 나왔단 말이죠. 실행 행사가 있고, 네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문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한 물권이 설정돼 있다. 이 총 5개가 있는데, 자, 원래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선의 매수인이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 행사 실행됐다. 경매가 나왔죠. 이때 악의 매수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외워요.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 손, 해 외워요. 예전에 일했던 일감에서 손해를 받았다 해서 전해, 일감, 실, 손해 외웁니다. 다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 손해 외워요. 그럼 이걸 외우시고 이거 아닌 것들은 이 이외에는 무조건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럼 1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없죠. 그럼 선의만 가능하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죠. 해지는 못합니다. 손해배상 못해요. 없는 것들은 다 선의만. 네, 3번, 경매가 실행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5번은 아예 빨강색이 없네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부족 일부 매실과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 얘들은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악의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해일감 실손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선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기간이 있는데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하자를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입니다. 근데 악의 매수인은 안날의 계약일이죠? 그때부터 1년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값이 1만이죠?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유이고 전부 타인 권리죠? 자, 갑의 일을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전에 악의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악의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이고 일부 타인 권리죠? 근데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전에 일감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악의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드렸습니다. 전에 일감 악의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매실된 경우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문실이죠. 그러면 전에 일감 실손이 없죠. 그 무조건 선이 말 수 있다. 그 밑에 악이 나왔죠. 제일 끝에 있다 무조건 틀려서요. 여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만 할 수 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 제한물권, 용의물권, 제한물권을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기도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의 을도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일감 실손의 아니죠. 3번, 4번은 전의 일감 실손의 아니에요.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 5번입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행사, 경매로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죠. 악의율도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전해일감 실손해, 실손해 맞았죠? 정답이 5번입니다. 외워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1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과감히 버립니다. 2번 저당권이 설치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지한 경우 돈을 지출했죠? 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그 돈 달라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양력 가축 임대차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 그럼 여기는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죠? 그럼 제한 물건은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근데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고 그럼 일부 타인 권리죠? 그러면 여기는 전에 일감, 악의는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악의는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악의 매수인은 그 사실 안 나도 1년 내에 해지권이 나왔네요. 그러면 악의가 아니라 이것은 선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의가 틀렸습니다. 전에 일감. 그래서 감액 청구는 악의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해제권은 선의만 가능하죠.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매매계약 당시에 금액 중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럼 수량보적 일부 멸실은 선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이 문제도 전에 일감 실손에 외워서 나머지는 다 선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3번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타인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 타인권리죠?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전에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2번 저당권이 설치된 부동산은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가 실행 경매죠? 실행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죠. 전해 일감 실손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맞았네요. 실손해 맞습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이 맞았네요. 선이 매수인에게 내 신뢰액이 틀렸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나오니까 유효일 때는 이행이익입니다.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을 해야 되죠.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게 제한 물건이 있죠. 그럼 뭐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틀렸네요.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선임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합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 틀렸죠. 선의 안 날 1년, 선의 안 날 1년입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4번은 가불병 사례가 나왔죠. 그러면 사례 문제가 길잖아요. 그럼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이렇게 사례 문제가 길면 1, 2, 3, 4, 5를 먼저 읽으면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1번부터 바로 볼까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 하자 맞았죠. 법령상 제한은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즉 목적물 하자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사례 문제가 길면 1, 2, 3, 4, 5 지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읽어볼까요? 자, 4번. 갑은 늘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상가연금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 이건 물건하자입니다.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 오염, 이것도 물건하자죠. 그러니까 4번은 다 물건하자입니다. 토지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옳은 겁니다. 자, 2번 X토지에
물건이죠.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 여부는 언제나 일단 목적물 인도시에 들렸죠. 원칙이 매매계약 성립시, 계약 체결시죠. 체결시 기준입니다.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다면 을에게 하자담은 책임 물을 수 없다죠. 물건 하자는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만 물을 수 있죠. 여기 알았으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5번 갑은 토지 오염 사실 안날로부터 6개월, 물건 하자는 6개월이죠. 기간 6개월입니다. 정답은 1번 쉽게 나왔습니다. 5번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을 여백처럼 180평으로 가정해 보세요. 그 다음 계약 면적이 200평, 200평에 미치지 못하죠. 20평 미치지 못하죠.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200평에 했는데 실제로는 20평이 부족한 180평 있네요. 그럼 이건 수량무적 1번 일실이죠. 그럼 이건 전의 일감 실손해가 아니니까 여기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다. 악의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럼 틀린 겁니까? 1번 선의 매수인은 당연히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죠. 선의만 뭐뭐 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악의 매수인은 뭐든지 할 수 없다죠.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 1년 맞았죠. 여긴 선의만 가능하니까 선의 안날 1년입니다.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루어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책임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 5번 문제는 매매가 유효죠. 유효면 1번처럼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서 대금감액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제 4번의 그 빨간색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즉 535조는 계약이 무효일 때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계약이 유효니까 1번처럼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4번처럼 무효인 효과 나올 수 없습니다.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즉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 매수인은 당연히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불특정물 하자 그랬죠. 예를 들면 삼성 에어컨 A 모델 한 대를 샀거든요. 그러면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공장에 엄청나게 있죠. 그게 불특정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 한 대가 재수없이 하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다시 6번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럼 그 에어컨 한 대가 집에 왔는데 그게 하필 하자가 있죠. 기억.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해야겠죠. 그리고 니은처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따뜻한 바람밖에 안 나와요. 애들이 막 땀띠 났다. 그럼 당연히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규정된 법 없어요. 리을은 기업과 니은처럼 하지 않고 그냥 뭘 할 수 있다? 새 거 갖고 와. 에어컨이 공장에 똑같은 거 많죠? 그거 가져가고 새 거 갖고 와라고 완전물 급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진상 그래요. 그래서 진상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을 빼고 나머지가 맞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매도인 담보 책임은 가장 많이 나오죠. 전의 일감 실손해 외우세요. 나머지는 선의하면 거의 대부분 정답이 떨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